백년생활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손에 없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확 올라서 작년에 못 받던 사람도 받을 수 있다던데? 아니, 나는 통장에 돈 좀 있다고 탈락했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차 한 대 바꿨더니 연금 반토막 났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말이 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아마 기준에 맞지 않을 거야. 작년에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한 달치 34만 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이면 411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20년을 받으신다면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탈락 사유를 만들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 신청자 중 약 30%가 탈락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몰라서 탈락한 경우였습니다. 적금 만기일을 확인 안 해서, 오래된 통장을 정리 안 해서, 차량 가입 기준을 몰라서, 신청 시기를 놓쳐서 이런 이유로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리신 겁니다. 더 억울한 건 이분들 대부분이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면 탈락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지, 그리고 2027년부터 어떻게 더 유리하게 바뀌는지까지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한 푼도 없어도 탈락할 수 있고 월급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을 모르면 아무리 조심해도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 방식은 중간에 영상을 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장이 연결되어 있고 앞 내용을 알아야 뒤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탈락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초연금 잘 아신다면 1번, 잘 모르신다면 2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2007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만 64세 11개월은 안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3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지급액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월 34만 2,51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 대비 약 7,7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최대 27만 4천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제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인 정액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213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올랐습니다. 부부가구 기준도 약 24만 원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작년에 소득인 정액이 215만 원이어서 탈락하신 분이 계셨다면 올해는 228만 원 이하이므로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과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소득이 없어. 그럼 당연히 228만 원보다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 정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있는 예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적금도 보험해약 환급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자동차도 집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한 푼도 없어도 탈락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어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지역마다 다르지도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228만 원을 넘는 건가요? 이걸 알려면 재산의 소득 환산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공식은 이렇습니다. 재산 마이너스 기본 재산액 마이너스 부채 곱하기 소득 환산율 나누기 12개월. 기본 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인 서울, 경기, 광역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입니다.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득 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재산인 주거용 재산, 토지, 건축물 등은 연 4%입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등은 일반 재산에 포함되고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중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4%가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도 연 4%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집, 토지,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회원권 등 모든 것을 적으세요. 둘째, 각 재산의 현재 가액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현재 잔액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시가 기준입니다. 셋째,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 재산액을 확인하세요.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줍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가시면 준비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기준 전체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00만 명입니다. 그중 약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률은 약 70%입니다. 여러분도 이 7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탈락입니다. 앞에서 소득인 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친 부분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을 못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함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 금융재산의 이중 계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금융재산은 2번 계산됩니다. 한 번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고 또 한 번은 이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융재산 1억 원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1억 원 마이너스 2천만 원은 8천만 원. 여기에 연 4%를 곱합니다. 8천만 원 곱하기 4%는 32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자 소득 계산입니다. 예금 1억 원에 은행 금리 연 3%를 적용합니다. 1억 원 곱하기 3%는 3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4만 원을 뺍니다. 최종 합계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26만 7천 원 플러스 이자 소득 21만 원 은 47만 7천 원. 예금 1억 원이 있으면 매달 47만 7천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놔둔 돈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많으면 탈락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 시점의 문제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히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소득과 신청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신청일 현재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2026년 3월 15일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3월 5일에 적금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3월 10일 현재 통장 잔고에는 3천만 원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만약 3월 4일에 신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적금 만기 전이므로 금융재산이 훨씬 적게 계산됩니다. 단 며칠 차이로 소득인 정액이 수십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전후로 적금이나 보험 만기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만기 시점을 조정하거나 만기금을 받더라도 신청 후에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부부 재산 합산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남편 명의 재산과 아내 명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내 통장은 비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도 다 합산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씨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 예금 3천만 원.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예금 5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부부의 전체 재산은 5억 원. 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 정액이 계산됩니다. 아내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아내 명의로만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부부는 무조건 합산입니다. 단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두 분 다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 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 부분은 2027년부터 개선됩니다. 네 번째 함정, 자동차 가액의 특별 규정입니다. 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기본 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 4%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차량 가액 전액이 100%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인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4,500만 원 곱하기 4%는 180만 원. 월로 환산하면 1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인 정액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최주연 씨 부부는 소득인 정액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인 364만 8천 원보다 낮아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고장이 잦아서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차량가액 4,500만 원이 됐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받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기초연금 금액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차량 소득 환산액 15만 원이 추가되면서 소득인 정액이 365만 원이 되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 합산 기초연금이 절반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의 손해를 보신 겁니다. 차를 바꾸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차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차량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가액 3,900만 원짜리와 4,100만 원짜리는 200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 휴면 재산입니다. 이게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본인도 잊고 있던 재산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15년 전에 가입한 증권 계좌에 주식 500만 원어치가 남아 있었다든지 고향 시골에 20년 전 아버지 명의였던 땅이 상속되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압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의 전산망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까먹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이 모두 소득인 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성민 씨라는 분은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하셨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이성민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집 한 채와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탈락했지? 담당 공무원이 조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새마을금고 계좌에 800만 원, 신협계좌에 400만 원, 증권계좌에 주식평가액 1200만 원, 고향 땅 1필지, 공시지가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30년 전에 만든 거라 잊고 있었고, 신협은 직장 다닐 때 급여 통장으로 쓰다가 퇴직 후 안 쓴 지 20년이 넘었고, 증권 계좌는 한참 전에 주식 좀 샀다가 잊어버린 거였고, 땅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건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산되니까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본인 인증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 계좌가 나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까지 모두 나옵니다. 휴면 계좌도 나옵니다. 부동산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본인 명의 토지 목록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전국에 있는 본인 명의 토지가 모두 나옵니다. 공시지가까지 나옵니다. 상속받은 땅, 잊고 있던 땅 다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숨어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재산은 미리 정리하세요. 휴면 계좌는 해지하시고 안 쓰는 증권 계좌는 정리하세요. 시골에 팔 수도 없는 땅이 있다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증여는 세금 문제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만 65세 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면 기초연금 신청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재산의 이중 계산, 시점의 문제, 적금 보험 만기 타이밍, 부부 재산 합산, 자동차 가액 4천만 원 기준, 휴면 재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조치하세요. 며칠, 몇 주 차이로 연간 400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탈락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자녀 돈을 잠깐 맡아뒀다가 탈락한 경우입니다. 이정희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십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고 이제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드디어 만 65세가 되어 집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통장에 5억 2천만 원이 있으시네요.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정희 씨는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딸이 집을 팔았는데 잠깐 제 통장에 넣어뒀던 거예요. 저는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깐 맡아둔 거든 오래 있던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정희 씨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딸 돈을 잠깐 맡아뒀을 뿐인데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돈은 냉정했습니다. 이정희 씨 통장에 5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최종 소득인 정액이 292만 7천 원으로 단독가구 기준인 228만 원을 약 65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집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신 겁니다. 한 달에 34만 원, 1년이면 411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리신 겁니다.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 돈을 절대 부모님 통장에 넣지 마세요. 잠깐이든 며칠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통장에 찍혀 있으면 그게 기준입니다. 자녀가 집을 팔았든 전세금을 받았든 절대 부모님 통장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넣어뒀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빼내세요. 자녀 본인 통장으로 다시 옮기세요. 두 번째 사례, 보험 만기금 받았다가 탈락한 경우입니다. 홍송은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20년 전에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셨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후 위에서 뭐라도 하나 챙겨놔야지 그 마음 하나로 20년을 버티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만기일이 왔습니다.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홍송은 씨는 이 돈으로 소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통장에 7,500만 원 들어온 게 보이는데요.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 정액을 초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홍송은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평생 노후를 위해 모은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니고 다시 적금에 넣을 거예요. 그게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하지만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예금이랑 똑같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시점에 잔고로 확인되니까 이자 소득까지 합산돼서 기준을 초과하신 겁니다. 홍송은 씨는 허탈하셨을 겁니다.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부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홍송은 씨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 살고 계셨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보험 만기금 7,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홍송은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18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송은 씨는 월 60만 원 국민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럼 최종 소득인 정액은 167만 3,500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228만 원보다 낮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험 만기 전에는 받고 계셨는데 보험 만기 후에 탈락하신 겁니다.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만 65세 전후로 보험 만기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기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아니면 만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형으로 전환하면 한 번에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소득 인정액이 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사례, 전기차 구입 후 감액된 경우입니다. 한도훈 씨 부부는 올해 각각 70세, 68세입니다. 1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자주 고장나서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받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차량 가격은 5천만 원이었고 정부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4,500만 원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받던 금액이 확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듣게 된 설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구입하신 전기차가
차량가액 기준에 걸렸습니다.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어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 겁니다. 한도훈 씨 부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차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도 받았는데 왜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어르신이 구입하신 차량은 보조금 받기 전 가격이 5천만 원이므로 차량가액은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낸 돈은 4,500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차량가액은 출고가 기준입니다. 한도훈 씨 부부의 기존 소득인 정액은 33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인 364만 8천 원보다 낮아 부부 합산 약 5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각각 약 27만 원씩 20% 감액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구입 후 소득인 정액이 346만 7천 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364만 8천 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산정 시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도훈 씨 부부의 경우 월 수령액이 약 30% 감소했습니다. 기존 부부 합산 약 54만 원에서 부부 합산 약 38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16만 원 줄었고 연간 192만 원, 10년이면 1920만 원입니다. 차를 바꾼 것 하나 때문에 거의 2천만 원의 손해를 보신 겁니다.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차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차량가액을 확인하세요. 차량가액 4천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3,900만 원짜리와 4,100만 원짜리는 200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전기차를 꼭 사야 한다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모델을 선택하세요. 또는 차량 명의를 자녀로 하고 실사용자만 부모님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험료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네 번째 사례, 시골 땅을 방치했다가 탈락한 경우입니다. 하정옥 씨는 올해 66세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살았고 고향은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 땅 2필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팔 수도 없는 땅이라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라남도에 토지 2필지가 있으시네요. 이게 재산으로 계산되어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하정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팔 수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어르신,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2필지 합쳐서 공시지가가 약 3천만 원입니다. 하정옥 씨는 억울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되는 땅인데 공시지가는 3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3천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본인 명의 토지 목록을 발급받으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나옵니다. 상속받은 땅, 잊고 있던 땅 모두 나옵니다. 만약 필요 없는 땅이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기부하거나 처분하세요.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신청 시기를 놓쳐서 한 달치를 날린 경우입니다. 김점숙 씨는 올해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생일은 3월 15일입니다.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빠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주에. 그러다가 4월 5일에야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신청은 잘 되었고 5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3월분과 4월분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김점숙 씨는 한 달치 34만 원씩 2개월분 68만 원을 날렸습니다. 단지 미뤘다는 이유로.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 그날이 신청일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알람 설정하세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하루만 늦어도 그만큼 손해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떻게 탈락하는지 보셨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탈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 체크리스트 중 단 하나만 빠뜨려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2026년 8월 20일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에 신청하면 8월분부터 받습니다. 8월 15일에 신청하면 8월분부터 받습니다. 9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부터 받습니다. 8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세요. 스마트폰 달력 앱을 여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에 체크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이라고 메모하세요. 아침 9시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세요. 이날 놓치면 한 달치 34만 원이 날아갑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 생신을 달력에 표시하듯이 기초연금 신청일도 표시해 드리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 이날이 신청일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체크리스트 2. 적금, 예금 만기일을 확인했는가? 만 65세 전후 3개월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이나 예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2026년 6월 15일이라면 5월, 6월,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이나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만기 시점을 조정한다든지 연금형으로 전환한다든지 만기 전에 신청하세요. 체크리스트 3. 오래된 통장, 증권 계좌를 정리했는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본인 인증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 계좌가 나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저축은행 모두 나옵니다. 휴면 계좌도 나옵니다. 20년 전에 만든 계좌, 10년 전에 만든 계좌 모두 나옵니다. 이 중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는 해지하시고 안 쓰는 증권 계좌는 정리하세요. 소액 주식은 처분하시고 오래된 적금은 해지하거나 만기 연장하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 증권 계좌에 10년 전에 산 주식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100만 원어치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평가액 기준입니다. 체크리스트 4. 시골 땅, 상속받은 토지를 확인했는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세요. 본인 명의 토지 목록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전국에 있는 본인 명의 토지가 모두 나옵니다.
공시지가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고향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지, 잊고 있던 땅이 있는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필요 없는 땅이라면 자녀에게 증여하시거나 기부 매매하세요. 단, 증여나 처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5. 차량가액을 확인했는가? 현재 소유한 차량이 있다면 차량가액을 확인하세요.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중고차 시세 조회 사이트나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 조회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게 기준선입니다. 4천만 원 미만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고 4천만 원 이상은 고급 자동차로 계산합니다. 만약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반드시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선택하세요. 3,900만 원과 4,10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미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감액을 감수하거나 차량을 처분하고 4천만 원 미만 차량으로 변경하거나 차량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십시오. 체크리스트 6.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확인했는가? 20년 전에 산 골프 회원권, 지금은 안 쓰는데 그냥 뒀다? 10년 전에 가입한 콘도 회원권, 몇 년째 안 갔는데 그대로 뒀다? 이것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회원권 발급 증서 확인하거나 해당 골프장이나 콘도에 전화해서 현재 시세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다면 매매하거나 양도, 기부하셔도 됩니다. 체크리스트 7. 부부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두지 않았는가? 남편 명의로 5억, 아내 명의로 0원. 이렇게 하면 아내는 재산 없으니까 괜찮겠지?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몰아두면 증여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체크리스트 8. 주택담보대출을 급하게 상환하지 않았는가? 만 65세 됐으니 이제 빚 없이 살아야지 하고 대출을 다 갚으셨나요? 잠깐만요.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부채도 공제됩니다. 집값 3억 원, 대출 1억 원일 경우 실제 재산은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집값 3억 원일 경우 실제 재산도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1억 원 늘어난 것처럼 계산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대출을 갚은 것뿐이지만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재산이 늘어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 상환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고 나서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면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체크리스트 9. 근로소득이 있다고 신청 포기하지 않았는가? 나는 아직 일하고 있어서 월급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야. 틀렸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마이너스 112만 원 곱하기 70%는 소득평가액. 월 200만 원 버는 분은 소득평가액은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다고 신청 포기하지 마세요.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체크리스트 10. 재산 있다고 아예 신청하지 않았는가?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통장에 돈도 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해서 월급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 정액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모르고 포기하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다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면 2번, 3번 가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2026년 3월 15일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2026년 10월 28일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3월 1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고 4월 1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받습니다.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줍니다. 장점은 직원이 직접 도와주므로 실수가 적고 서류가 부족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작성이 어려우신 분이나 처음 신청하시는 분, 직접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전국 어디 지사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까운 지사가 나옵니다. 장점은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더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주민센터보다 거리가 멀 수 있고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함께 상담받고 싶으신 분이나 복잡한 재산 상황이 있어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고 기초연금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류 작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즉시 상담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시거나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 간단한 재산 구조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번째, 전화 상담으로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직접 신청은 안 되지만 상담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 안내와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필수 기본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세, 월세 거주자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대부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빠뜨린 서류가 있어도 담당 직원이 알려줍니다. 나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빠르면 2주 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복잡한 재산 구조가 있으면 30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집 주소로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 통지서 또는 기초연금 수급 탈락 통지서가 옵니다. 승인되면 지급 금액, 지급 시작일, 지급 계좌 등이 나옵니다. 탈락하면 탈락 사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만약 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1355번으로 전화해서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확인해 줍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됩니다.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위 신고 절대 금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다 확인합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산망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그동안 받은 금액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두 번째, 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재산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큰돈이 들어왔다거나 차를 바꾸고 상속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고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 조치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이의신청 제도. 만약 신청했는데 탈락했고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027년부터 부부 감액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감액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왜 감액하느냐?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사는 것보다 덜 든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같이 살면 밥값이 반으로 줄어듭니까? 전기세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병원비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두 분 다 아프시면 병원비는 2배입니다. 그런데도 연금은 깎아왔습니다.
실제 금액을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각각 27만 4,008원, 부부 합산 54만 8,016원입니다. 만약 부부 감액이 없었다면 34만 2,510원씩 2명이면 68만 5,020원입니다. 13만 7,004원나 차이가 납니다. 부부는 매달 약 14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1년이면 약 16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640만 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에게 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걸까요? 심지어 기초연금 받으려면 위장 이혼해야 하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함께 산 부부를 갈라놓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부터 먼저 개선됩니다. 현재 20% 감액에서 10% 감액으로 축소됩니다. 현재보다 매달 약 7만 원 증가합니다. 1년이면 약 84만 원입니다. 2030년부터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각자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산출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예상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약 38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각각 38만 원씩으로 예상됩니다. 부부 합산 76만 원으로 현재 대비 매달 약 21만 원 증가합니다. 1년이면 약 252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분들 2027년부터 조금씩 좋아집니다. 2030년이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합니다. 이 개선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입니다. 계산하면 약 51만 3,765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원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최악의 경우 기초연금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4만 2,510원이 17만 1,255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겁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노후에는 기초연금 깎인다? 성실하게 산 사람이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의 일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8년, 늦으면 2030년 이후에나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저는 국민연금을 월 얼마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가 계산해 줍니다. 솔직히 기초연금 34만 원만으로는 한 달 살기 어렵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국민연금 실버론.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이 모자랄 때, 집 수리비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은행 가면 이자가 높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실버론이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대출 조건은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연금액의 200%까지 최대 1,000만 원, 연 2.0% 내외의 금리, 최대 5년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등급도 보지 않고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계시면 연간 480만 원입니다. 200%면 96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재난복구비, 주택개보수비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행 가려고 주식하려고는 안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대출용도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심사도 빠릅니다.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정희 씨는 70세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9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가 연 10% 이상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실버론을 알려줬습니다. 문정희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38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연간 456만 원이니까 200%면 912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습니다. 문정희 씨는 9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5일 만에 돈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연 2.1%였습니다. 덕분에 남편 수술 잘 받으셨습니다. 카드론이나 사채 안 쓰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실버론을 기억하세요. 대출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위기 때 도움됩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주택연금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 5억 원 아파트 70세 부부의 경우 월 약 150만 원, 서울 3억 원 아파트 65세 단독의 경우 월 약 80만 원, 지방 2억 원 주택 75세 부부의 경우 월 약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주택연금 평생 지급되고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집을 처분해서 지급한 연금액을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만약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았어도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권희숙 씨는 73세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시고 혼자 삽니다.
서울 변두리에 25평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입니다. 연금이 없어서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한 달 살기 빠듯했습니다. 집 팔고 전세로 옮길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매달 130만 원씩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합치면 164만 원입니다. 병원비도 쓰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취미 생활도 합니다. 집도 여전히 본인 집입니다. 자녀한테 의지 안 하고 삽니다. 정말 만족하신답니다.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집 있으시면 꼭 한번 알아보세요.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일자리 종류에는 학교 앞 교통안전지킴이, 환경정리 급식 도우미, 취약계층 안부 확인, 생활지원, 실버카페, 택배, 세차 등이 있습니다. 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고 활동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월 64시간 활동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은 기초연금 소득에 안 잡힙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인 정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그대로 받고 일자리 활동비 30만 원에서 50만 원 따로 받습니다. 합치면 64만 원에서 84만 원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지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나가면 동료들을 만납니다. 함께 웃으며 수다를 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보다 우울감이 30% 낮고 자존감이 40% 높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감이 50% 낮습니다. 신청은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시고 전화 문의는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시청 노인복지과에 지금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1월, 7월에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추가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3줄로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 잔고, 전세 보증금, 자동차, 시골 땅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월급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고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인 정액입니다.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둘째, 신청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일일. 이날이 신청 가능일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그 달치는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적용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시고 알람 설정하세요. 셋째, 재산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집 있어도 차 있어도 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될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모르고 포기하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연간 411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오늘, 지금 바로 하세요. 행동 1. 달력에 신청일 표시.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달력 앱을 여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기초연금 신청이라고 적으세요. 알람 설정하세요. 아침 9시에 울리도록.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 것도 지금 바로 해드리세요. 이 1분이 연간 411만 원을 지킵니다. 행동 2. 통장 정리 시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내 계좌 한눈에 검색하세요. 본인 인증하세요.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20년 전 통장, 10년 전 증권 계좌, 휴면 계좌 모두 나옵니다. 화면 캡처하거나 메모하세요. 내일 은행 가서 필요 없는 계좌는 해지하시고 소액 주식은 처분하세요. 행동 3. 재산 목록 작성. 종이 한 장 꺼내세요. 또는 스마트폰 메모장 여세요. 왼쪽에 재산 종류, 오른쪽에 금액을 적으세요. 직 공시가격, 중고차 시세, 예금, 적금 현재 잔고, 전세 보증금, 보험예약 환급금, 시골 땅 공시지각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다 적으세요. 잊은 게 있나 다시 확인하세요. 이 목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담당자가 바로 계산해 줍니다. 행동 4. 적금보험 만기일 확인. 은행 앱, 보험사 앱 열어보세요. 내 적금, 예금, 보험 만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만 65세 전후 3개월의 만기가 있나요? 있으면 금융기관에 전화하세요. 만기 시점을 조정할 수 있나요? 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 5. 전화 한 통. 만 65세가 얼마 안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입니다. 제가 만 65세가 되는데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안내받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필요한 서류, 방문 시간, 준비사항 모두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이 5가지 행동으로 연간 411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합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하세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은 만 65세가 넘으셨나요?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고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특히 적금 만기일 확인해 드리세요. 오래된 통장 정리해 드리세요. 시골 땅 있는지 확인해 드리세요. 차량가액 4천만 원 넘는지 확인해 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가드리세요. 서류 작성 도와드리세요. 부모님이 받아야 할 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세요.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명절에 용돈 드리는 것보다 연간 411만 원을 지켜드리는 게 훨씬 큰 효도입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이 나라를 만드신 대가입니다. 당당히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하세요. 가족 단톡방에,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동네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리세요.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주세요. 첫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에 도움되는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각종 복지제도까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게 합니다.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이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411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덕분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생활연구소였습니다. 100년 인생, 손해 없이 사실 수 있게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오늘도 똑똑한 하루 되세요.